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누가 볼까 혼자 먹는 누가박,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눠 먹는 쌍쌍밥, 금요일에 땡기는 브라보 콘,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빛나바. 네, 벌써 복더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들이 즐기는 아이스크림들의 이름이 가만히 생각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덥다 보니 이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갈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 어느 해보다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휴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DJ DOC와 춤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에 함께 하시는 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우섭입니다. 윤홍섭 선생님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와주셨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된 윤우섭입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지금 벌써 초복이 어제였어요. 그죠? 네. 이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초복
그다음에 장마에 어떻게 다 지내셨어요? 아, 저는 장마 기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예. 예, 비가 또 많이 오고 해서 아이들 옷을 빨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들게 지냈었어요. 윤욱선 선생님 어떠셨나요? 예, 저도 잠잘 때 더워갖고 예. 습하고 덥고 그래서 에어컨을 좀 무리해서 전기세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켜놓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덥다 보면 먼저 살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계가 있으면은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참 이게 그래요.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못 틀지만 있는데 네,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집안에 습기가 많이 들어와서 진짜. 에어컨을 키면 그 습기가 좀 빨아들여서 좀 훨씬 더 뽀송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습한 느낌이 너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습한 느낌은 진짜 뭐 눅눅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물이 철퍽철퍽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바닥도 좀 젖은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맞아요. 참 그거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바닥에 물기가 있는 건 아닌데 참 어디선가 물기가 굉장히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엔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보일러를 한 번씩 틀어주면서 맞아, 집안을 맞아. 말렸는데 한여름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에어컨을 틀어서 집안을 뽀송하게 말리는 그런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네, 진짜 보일러 못 틀어요. 그렇죠. 겁나서 어떻게 더워가지고 네, 한번 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도 네. 못 틀겠더라고요. 그 더위를 어떻게 참아야 되나 하면서. 근데 장마가 딱 끝나니까 이제 초복이 왔네요. 네, 벌써 복날입니다. 복날에는 꼭, 그러니까는 다른 때 더울 때는 뭐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초복이나 이렇게 중복 이렇게 복날이 되면은 나 복날 뭐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지나가면 서운하죠. 네. 뭐 어떤 거 드세요? 일반적으로 복날이요? 저는 삼계탕을 먹죠. 삼계탕을 드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삼계탕을 꼭 찾아서 먹는 편인가요?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네. 식당에서 배달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삼계탕이 와요. 그거 괜찮네요. 예.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반개탕이에요. 맞아. 그래서 반개탕이라고 그 식사로 이렇게 그날만 네, 맞아요. 반개탕이라고 해서 반개탕이 와서 반개탕을 먹었습니다. 저도 네. 직장 다녔을 때 식당에서 꼭 반개탕을 주시더라고요. 반개탕은 살짝 아쉬운데요? 그런데도 맛있었어요.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맞아. 그러게요. 진짜 그렇네요. 그 삼계탕에 나오는 그 닭이 굉장히 작아요. 아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반개탕 먹으면 진짜 아쉬워요. 네. 그래도 그렇게 참 많은 그 닭들한테 참 고마워하면서 먹어야 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닭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고 있네요. 근데 또 삼계탕도 좋지만 전 추어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추어탕 맛있죠. 네네. 그리고 추어탕 먹으면서 맛으로 먹기보다는 얘를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추어탕 먹을 때 느낌? 저는 맛으로 먹어요. 그러세요? 맛을 아시는군요. 네. 그 산초가루 조금 뿌려갖고 이렇게 네. 먹으면 저는 네. 맛있는데 그렇구나. 입맛이 틀린가 봐요. 네. 네,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저는 맛으로 먹습니다. 네. 저는 진짜 추어탕을 먹을 때는 저걸 먹으면 건강해지지라는 생각에 먹지 굳이나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네, 되게 신기하죠. 또 초복에 먹으면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초복에 진짜 그러니까는 뭐 닭을 안 먹고 치킨 먹긴 하는데 만약에 못 먹었다 치면 그렇게 아니면 수박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수박이라도 꼭 사다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연포탕도 괜찮지 않을까요? 낙지를 넣어서 시원하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다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좋아하는데 좀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먹어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죽은 사람이 때깔도 좋다라는 생각에 그냥 먹습니다.
혹시 삼복더위의 속담 혹시 들어본 거 있는지 제가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이거 들어본 적 있다라고 하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복더위의 그러니까 삼복철의 개털모자라는 뜻이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삼복철의 개털모자. 그러게요. 개털 뭐죠? 더운데 이렇게 더 땀을 더 많이 내라는 그런 거가요? 땀을 더 많이 내서 시원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굉장히 머리를 쓰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사실은 정말 쓸모 없는 거다. 이 더위에 이게 뭐가 필요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비유한다 이런 예. 말이 있어요. 개털 모자는 겨울에 털모자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한여름에 쓰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열치열 이건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열은 열로써 예, 다스린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아실 것 같긴 한데 삼복 기간에 개를 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복 기간에 개 판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이것도 비꼬아서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쉽게 생각하면 삼복 기간에 개의 가격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그 좋은 시절에 판다. 이를 때 맞추어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복 더위 그 시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정말요.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또 삼복 더위에는 솥불도 꼬부라진대요. 솥불 혹시 아시죠? 네. 소에 뿔 달린 네. 거. 그 뿔이 너무 더워가지고 녹아서 꼬부라진대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엄청 예전에는 혹시 이렇게 안 더웠고 요즘에 점점 더 더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속담을 보면 옛날에도 굉장히 더웠을 것 같은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저번 주에 우리 웅섭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등목을 했던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엄청 시원했대요 그때. 예.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네네. 너무 시원했어요. 한여름에 학교 해갖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덥다고 네. 등목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시원했던 그 기분이 아직까지 갖고 있네요. 떠오르는 상상만으로도 좀 엄청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맹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그렇죠. 찬 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네요. 지금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렇죠. 샤워를 하죠. 그렇죠.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시원한 느낌 안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 그리고 맞아. 사실 우리 온수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찬물 안 해요. 그거 하면 미온수로 아마 하죠. 기절할지도 몰라. 맞아. 너무 차가워서. 네, 옛날에는 진짜 보일러를 여름에 거의 안 틀고 보일러도 뭐 옛날에 기름 보일러 떼던지 뭐 그래가지고 물이 따뜻한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연탄을 떼는 집들도 많아서 여름에는 거의 떼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찬물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찬물 한 시원한. 바가지 이렇게 부으면 뭐 거의 뼛속까지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와서 우리 이제 또 더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삼복더위. 정말 우리가 삼복더위면 더운 것 때문에 너무 막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지만 이때 우리가 또 굉장히 즐기기도 해요. 선생님, 복더위 때가 혹시 휴가철인 거 아시나요? 네. 네.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모아놨던 자기의 휴가를 전부 다 쏟아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길게 갔다 왔던 휴가는 몇 박 며칠이었습니까? 언제였어요? 저는 몇 박 며칠이 제일 길게 갔다 온 게 몇 박 며칠? 저는 네. 2박 3일로 가는 게 거의 가장 길었었어요. 네, 가장 길었고 보통 1박 2일로 많이 다녔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보통 1박 2일 우리 애들 저는 결혼해 갖고 애들이 어려 갖고 네. 애들이 지겨워해요. 2박 3일을 가면은. 그렇지. 집에 가고 싶어 하죠? 네, 그렇죠. 아직 어린애들이라. 네. 집에 가고 싶어 그런 말 집에 나오죠. 가고 싶어 갖고 엄마 아빠하고 노는 게 이게 놀러 가면은 지 친구들 없이 엄마 아빠 가족만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그게 한정돼 있으니까 네. 애들이 너무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1박 2일로 많이 다녔었는데 네. 제일 오래 다녔던 거는 2박 3일이었어요. 그 2박 3일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는 다음부터 1박 2일로 달리자. 근데 왠지 모르게 짧은 느낌이 드는데. 짧아도 1박 2일이 애들한테는 가장 좋은 거구나. 네, 어른들 생각으로는 짧은데 근데 저기 분명히 1박 2일에서 굉장히 잘 짜가지고 스케줄을 운영했을 것 같아요. 네. 1박 2일로 갔을 때 어떻게 놀았어요? 어떤 걸 좀 많이 했어요? 뭐 애들 원하는 대로 이게 물총놀이도 하고 여름이니까 물총놀이도 하고 또 밤에는 뭐 바베큐 그런 거 원래 그게 꽃 아니에요? 맞아요. 바베큐 꽃 바베큐도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물총놀이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위주로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많이 잘 놀아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활동적으로 아빠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1박 2일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네. 2박 3일까지 너무 길다. 좀 그러니까 2박 3일 그거를 1박 2일로 압축을 시켜서 저는 많이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게 논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가장 길게 갔다 오신 게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저도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길게 가면 가족끼리 시댁에 가서 농사를 도우러 갔던 것 같아요. 여름철에. 농사 말고 제가 즐기러 갔었을 때 가장 길었던 게 가장 길었던 것 같고. 선생님은 항상 네. 시댁에 가서 농사 지었던 게 너무 많이 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항상 휴가 얘기를 하면 시댁 가서 일한 걸 항상 말씀을 그게 하세요. 머리에 너무 박혀 있나 봐요. 딱 휴가철인데 갔는데 농사 짓고 막 그런 거. 요즘에는 총캉스라고 해서 농사를 짓고 가서 농촌에 가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길게 간 거는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휴가를 잘 안 잡다가 이 여름 휴가가 되면은 푹 쉬고 싶어서 앞뒤로 막 길게 뽑아 쓰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는 몸을 다 태워가지고 오면서도 그걸 즐기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새까매져가지고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태워서 오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태우기도 하는데 너무 하얗게 안 태워 있으면 좀 쑥스럽기도 하지 않나요? 휴가를 잘 못 보낸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근데 제일 좀 힘든 거는 너무 많이 타가지고 살 벗겨질 때 그것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다음부터 진짜 뭔가 선크림을 바르든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여름에 휴가지를 이렇게 많이 정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항상 갔다 와서 이번엔 잘 못 고른 것 같아. 아니면 이번에 정말 괜찮았다.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여름 휴가지를 여름 휴가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면 꼭 소개해주고 싶은 데가 있나요? 선생님 어디 아이들하고 갔던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었나요? 네, 애들하고 갔었던데 좋았던 것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몇 년 전에 양구에 배꼽 축제라는 데가 했었어요. 배꽃이요? 배꼽. 배꽃. 배꼽. 아, 우리 배에 있는 배꽃 말하는 예, 거네. 예. 네네네. 그 양구가 네. 양구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네, 강원도 쪽에. 예, 거기.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네.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배꼽이라고 이게 축제 이름을 만들었어요. 아. 가운데 있다고. 양구가 그런 의미를 그 가지고. 위치죠. 그 아. 북한과 남한 그 중앙에 있다고 해서. 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네. 축제 이름도 예. 왜 산도 정중앙 대충 하면 배꼽이 정중앙에 있잖아요. 네, 위아래로 따지면은 그래서 배꼽 축제라는 데를 제가 코로나 이전에 아, 갔었어요. 네네. 거기서는 네. 뭐 여러 가지 그 축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고요. 음. 그 뭐 맨손으로 장어 잡기도 하고. 정말요? 장어를 잡을 수 예. 있나요? 미꾸라지 잡는 것도 아니고. 예, 장어를 잡을 수. 대박이다. 예. 그 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3,000원만 내면은 오. 그러니까 어린이들끼리 네. 잡는 그 시간이 있고 네. 어른이 잡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나눴는데 와 우리 아들내미가 네. 거기서 장어를 잡은 거예요 맨손으로. 와, 야. 대박이다. 그 장어가 미끄럽잖아요. 네, 엄청 미끄럽죠. 예. 아빠도 못 잡은 걸 잡은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나름대로의 잘 저기 하기 위해서 흙탕물을 막 뿌려놔갖고 아. 장어가 눈에 안 보여요. 네네. 손으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어머. 이 잡는 건데 우리 아들내미가 그때 네. 잡았는데 내가 너무 뿌듯하고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쟤는 뭐가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잡은 걸 먹을 수 있었나요? 예. 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잡은 거? 그렇죠. 와. 잡아갖고 근데 또 돈을 내야 돼요. 그 손질을 해주는 그 옆에 아, 그러겠죠. 그 사람한테 2,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합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장료 3,000원에 네. 손질 2,000원이면 5,000원이잖아요. 예. 장어가 엄청 비싼 건데.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돈으로 따지면 5,000원에 네. 그 한 마리를 먹었던 기억이 우리 아들내미 덕분에. 너무 좋다. 그냥 제대로 잘 못 잡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별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도 흙탕물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안 보이고 장어가 내 발 사이를 지나갈 때 그 미끈거림은 도망가기 장난 아닌 바쁠 것 텐데 같아요. 또 장어를 잡는 게 아니라 장어한테 잡힐 뻔한 네. 그런 상황일 텐데 대단한데요. 네, 하여튼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재밌네요. 우리 애기가 우리 아들님이 그거 잡았다고 아빠 이거 봐 이렇게 하면 했던 그런 게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막 신기해하면서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잘 잡았지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물속이다 보니까 여름에 네. 또 나름대로 좀 시원하고 그래갖고 저는 양구 그 배꼽 축제에 장어잡이가 너무 기억이 남네요. 그러니까 양구에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뭐 많이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축제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물총 싸움도 하고 뭐 연예인들 나와서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어떤 뭐 버블쇼도 했었고. 예. 뭐 그런 저는 이게 그 양구 제가 또 군 생활을 양구에서 했었거든요. 정말요? 그렇구나. 와. 그래갖고 양구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네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양구 가려면은 되게 멀잖아요. 네, 근데 나는 고향 간다는 느낌으로 가는데 나만 그래요. 우리 집 가족에서 우리 와이프나 우리 네. 애들은 왜 이 먼 데까지 꼭 굳이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나는 나만 신나갖고 가자 그래갖고 우리 애들과 이게 우리 집 와이프한테 그런 추억을
선물해줬습니다. 야. 근데 또 강원도 양구가 그 바가지 없는 축제래요. 그래요? 그, 그러네요. 배꼽 지금 축제가 들어보니까. 바가지 없는 요금이어서 되게 좋았다고 하는 또 그런 댓글도 많이 있네요. 와. 전통 뭐 민속춤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예. 그쪽에 재밌어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네요. 근데 TV에서 이렇게 지역 축제를 소개를 해주면 아 저는 그냥 아 축제 소개를 하는구나 했었지 직접 참석해서 살아있는 이 이렇게 경험담을 활동을 하시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너무 부럽고 재밌네요.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혹시 어디 좋은데 기억나는 데 저는 있나요? 올해 호캉스라고 호텔에 잠깐 갔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호캉스를 가면 어떤 걸 주로 많이 하게 되나요? 글쎄요. 호캉스에 갔더니 그 호텔 안에 있는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았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양한 호텔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잘 먹고 첫 네, 번째 잘 먹고 잘 잘 자고 쉬고. 구경하고 네. 네. 처음 해봤는데 또 호캉스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게요. 공기 좋은 데 가서 호캉스 하면 좋죠. 호텔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밖에 나갈 일도 없죠.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정말 재밌었는데 이렇게 막 TV에서 뭐 새우 축제, 뭐 무슨 축제 막 정말 많이 홍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또 가서 또 참석하시고 또 직접 참석을 해본 다음에 즐거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솔지의 천상 제외 듣고 지금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이렇게 곳을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는 또 좋은 그 휴양지 소개도 있겠습니다. 그럼 솔지의 천상 제외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어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재밌게 이제 우리가 갔다 왔던 휴양지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축제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다음에 휴양지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여행을 가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고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숙소 잡기도 쉽지 않은데 어디가 여러분들은 좋은지 한 군데씩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보령 머드 축제를 찾아봤는데요. 네네네.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하는 곳이고요. 아 예. 네,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 네. 성인은 10,000원이고요. 청소년은 9,000원. 그렇게 되네요. 주말은 14,000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아지를 동반한 펫존도 있네요. 근데 보면 거기에 일반존은 그 금액이고 네네. 패밀리존이라고 해서 예. 가족과 어린이가 들어가는 데도 또 있나 보네요. 네, 네. 네, 3세에서 14세 아이를 데려가면 패밀리존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어린이는 뭐 9,000원, 보호자는 5,000원. 그래서 어린이 위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예. 패밀리존은 시간은 10시에서 6시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아, 예. TV에서 보면은 그 머드 축제를 하면서 얼굴에 막 바르고 뛰어다니는 모습 많이 온몸에 있었는데 바르고 뛰어다니는 거 그렇죠. 봤어요. 온몸에 바르고 뛰어다니는 거 있었는데 그 머드가 진짜 몸에 좋은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축제에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에서 봤을 때 이게 물놀이도 가능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머드가 몸에 좋은지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물기가 있는 질척한 흙을 머드라고 한대요. 네. 근데 보통 진흙을 함유한 점토성 물질과 동식물들의 분해 산물, 그다음에 토양, 염류 등이 퇴적되어 오랜 세월 지질학적, 화학적 아니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것인데 이게 몸에 좋다네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피부에 뭐 좋을 것 같은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요. 오.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 준대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머드가 묻었을 때는 빨기가 쉬운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그 머드로 아까 피부 미용에 좋다고 했는데 피부 재생 효과도 있다 그러고 항균 작용도 한대요. 대려. 균이 있을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항균 작용을 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제 아까 뭐 막 녹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성분이 원적외선, 게르마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규소, 칼륨, 칼슘, 철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 같은 경우는 해독 작용, 스트레스 억제, 칼슘은 삼투압 조절하고 뭐 진정 효과 있다 그러고 칼륨은 노폐물이나 과잉 피지를 제거한다 그러고 뭐 규소도 콜라겐 결합에 작용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좋다고 하네요. 축제 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네요. 그렇구나. 이번에 꼭 기회가 되면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요. 네, 그렇죠. 기회가 되면. 기회가 안 되면 못 가요. 네. 혹시 네. 다른 거 소개시켜 줄 거 있으세요? 예, 저는 네. 제가 한번 갔었던 걸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저기 강원도 화천에 있는 네. 토마토 축제라는 게 있어요. 오. 아. 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우리나라에서도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아, 그럼요. 이게 외국에 있는. 저는 외국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하는 거 외국에서 하는 거 TV로 봤거든요. 봤죠. 네. 한국에서도 합니다. 아, 정말요? 대박. 우와. 어디서? 화천에서. 화천에서. 와. 와. 예. 아니 근데 제가 코로나 전에 네. 네. 코로나 때는 많이 못 다니고 코로나 전에 우리 애들하고 또 이게 애들 나오네요. 네네. 네. 애들하고 많이 다녔는데 네. 여기도 한번 갔었어요. 어. 토마토 축제. 이거 막 토마토를 막 사람들에게 막 던지고 막 그러니까 눈싸움 하듯이 막 그렇게 해도 막 그런 놀이도 있고 네네. 토마토를 이렇게 맨발로 막 밟고 막 뭉개고 막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와. 한마디로 진짜 정말. 난리도 예, 아니네요. 그렇죠. 아, 여기서 난리가 아니죠. 근데
엄마들은 조금 싫어해요. 왜냐면 토마토가 옷에 다 묻으면 그 빨기가. 그렇죠. 안 빨리겠죠. 아까 뭐드나 비슷하긴 하네. 예. 근데 거기서 또 제가 갔던 때 그 축제 하나 아이템으로 네. 토마토 속에 금반지를 넣어요. 어머머. 그러면 많은 토마토가 이게 쏟아져 이게 했는데 네. 그 속에서 금반지를 찾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아,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희는 아직 못 찾았는데. 네. 아, 그런 찾는 재미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찾는 그 과정에 맨발로 막 뭉개고 어떤 사람은 막 던지고, 뭐 친구들끼리 온 무리들은 금반지를 찾는 것보다는 그 던지는 거 갖고 재미로.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토마토가 약간 말랑말랑하니까 맞아도 단단하지 않은. 이게 좀 뭐 그렇게 안 아픈 정도로. 그래요. 예, 그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게 지금 올해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화천에서 이게 한다고. 네. 화천군 사내면 문화마을 일원에서 그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네네. 여러분들도 한번 가면은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저 정말 그 TV에서 토마토 축제 하는 다른 나라의 토마토 축제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뉴스에 예. 매년 나왔던 예.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다는 건 처음 들었고 또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에는 이걸 어디 이탈리아인가 어디 예, 그쵸. 외국인가 거기서 한 걸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화천에서 네. 그 농작물에 그 조금 이게 그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캉말캉한 걸 밟으면서 손을 던지고 하면 오감 발달이 돼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가면은 그 스트레스는 해소는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TV에서 토마토 축제 외국에서 하는 거 보고 네. 와 신기하다 저렇게 하는구나 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에서 토마토로 요리한 것도 굉장히 파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살 수 먹거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먹거리도 부스마다 이렇게 있어갖고 근데 토마토로 된 요리 뭐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네. 화천이니까 강원도에 관련된 그런 요리들 뭐 감자, 감자로 옥수. 된 그런 거를 이렇게 뭐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스마다. 그렇죠. 토마토를 막 진이기고 왔는데 또 토마토를 먹게 되는 건 별로 안 좋았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렇죠.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막 그런데요. 근데 화천이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감자, 고구마, 뭐 옥수수 막 그런 걸로. 그런 걸 이렇게 강원도의 특산물로 네네네네. 그런 부스가 있었어요. 요리를 이렇게 하는 부스. 네. 되게 재밌고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금산 삼계탕 축제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것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금산에서 유명한 게 인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삼을 가지고 삼계탕에 꼭 인삼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삼계탕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꼭 한 번씩 삼계탕 축제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올해는 24년도 7월 24일부터 28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입장료는 무료인데 일부 유료 부분도 있긴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그 삼계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역 축제가 이렇게 많다는 걸 네. 홍보를 하지만 직접 체험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간다 하면 정말 펜션이나 뭐 그런 데를 찾지 지역 축제를 찾아가야겠다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바닷가에 해수욕장을 간다든가 뭐 어떤 펜션을 가서 논다든가 했었는데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토마토 축제라든가 금산 삼계탕 축제라든가 아까 보령 머드 축제라든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제가 정말 다양한 게 많아서 정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좀 자주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60
때까지만 갈 수 있지 더 늙어서는 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해. 같이 못 놀아주니까. 그렇죠. 같이 간 사람한테 좀 이거 내가 또 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네네. 여러분들 젊을 때 많이 노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놀 수 있는 또 공간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머드 축제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던지기에는 민망하지 않나요? 그렇죠. 토마토도 마찬가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던지기 너무 힘들 던지기가 거예요.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뭐 놀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을 마련해서 옆에서 잘 노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가 되게 급속도로 되고 심하게 있죠.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조용필의 나는 너 좋아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직은 사랑을 몰라 그래도 우리는 좋아 알 수 없는 너의 고백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만 그런 말은 너무 어려워 싫어 남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귀여운 웃음이 좋다나요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요 나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아직은 사랑을 몰라 그래도 우리는 좋아 알 수 없는 너의 고백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만 그런 말은 너무 어려워 싫어 남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귀여운 웃음이 좋다나요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요 나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실수로 준비를 덜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챙긴 것 같은데 빠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진짜 이 모자를 사가지고 휴가 때 써야지 했는데 그 모자를 꼭 빼놓고 가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놓고 가가지고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지 얘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휴가철은 아닌데 가족끼리 이제
영화를 보기로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집에 그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가는데 자동차를 돌려서 집을 다시 들어갔어요. 혹시 근데 들어가 봤더니 정말 가스는 잘 잠갔는데 왠지 모르게 불을 꼭 켜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들어서 가보셨어요? 근데 다시 들어갔다가 확인하고 이제 켜 있었나요? 아니요 꺼 있었는데 불안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가스불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재미난 얘기 하나가 생각났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 뭐 휴가지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네. 제가 아는 지인이 번지 점프 예, 예. 거기서 제가 그걸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예. 얘가 저는 이게 보통 타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냈을 것 같은데 네. 이 지인은 네. 떨어지면서 내가 집에 가스불을 켜놨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머머. 떨어지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게 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일상적인 거. 번지 점프하면서 그 생각이 났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진짜. 근데 참 신기한 게 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이나 네. 아니면은 누구 잠깐 기절했다가 이렇게 깨난 경우 잠깐 동안 그 몇 초 사이에 자기가 살아왔던 일상이 전부 다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 찰나에. 근데 그 순간엔 가스불이 생각났군요. 네, 그 지인은. 네, 그치 아직 기절은 하지 않았으니. 예. 그러네요. 번지 점프. 그리고 저는 만약 휴가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모기 얘기하듯이 저는 이게 모기 기피제 뭐 이게 모기야 이런 네. 거 꼭 챙겨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꼭 네. 필요한 거네요, 진짜. 네, 꼭. 요즘에 전자 모기향도 그런 것도 있어갖고 맞아요. 그런 거 꼭 저는 그걸 꼭 챙겨가는 사람입니다. 네. 아까 초복이라고 해서 더위 얘기했을 때 그 피부가 많이 그을리고 막 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몇 년 전쯤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아서 얼굴이나 피부가 정말 빨갛게 화상을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 때는 그렇게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걸 꼭 챙겨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부에 이제 음식을 가져갈 때 차갑게 가져가야 될 거는 꼭 차갑게 잘 보관을 해서 가져가야지 잘못하다가는 금방 상해서 못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세균이 많이 증식이 돼서.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시간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다 보관된 음식은 먹지 말래요. 아, 정말요? 네, 그냥 버려라. 오랫동안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 그럴 수도 상해했는데 불구하고 아까워서 먹게 되잖아요. 네. 너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또 여름에 우리가 휴가를 갔을 때 건강을 갑자기 아플 때가 있거든요. 체하거나 아니면은 뭐 열이 난다거나 해서 열사병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가 안 되는 게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화제를 항상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처 났을 때 그 소독약 있잖아요. 우리가 요오드 탱크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쳤을 때 빨리 발라주지 않으면 점점 그게 아파요. 따가워지고 그래서 세균 감염이 심해지니까 그것도 이제 그 알코올과 함께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아까 같습니다. 요오드는 그 빨간 약을 말씀하셨죠?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빨간 약을 안 하는 추세인데 이게 피부가 빨갛게 변한대요. 그걸 바르면은. 그렇기는 한데 대부가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물든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절대 알코올 안 쓰거든요. 맞아요. 대학병원 가도 제가 수술 때 올라가 봤는데 수술은 하진 않았지만 그 노란 거 있잖아요. 요도액을 막 온몸에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뭐 하나. 근데 정말로 진짜 그게 해독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하고 알코올도 준비하고 막 우리가 과산화수소 먼저 뿌리잖아요. 뿌리고 나서 그 노란 약 요오드 탱크 한번 발라주고
그다음에 그 연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철저하게. 벌써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재밌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오늘 방송 전에 우리 윤홍섭 선생님이 그 뭔가 친구들에게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요. 그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고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아, 예.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 이게 방송을 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게 옛날에 별이 지는 밤에 뭐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을 들으면은 네, 꼭 별이 친구들이 빛나는 밤에. 예, 그렇죠. 별이 빛나는 밤. 네네네. 네, 밤은 지는 그런 방송 보면 꼭 친구들 얘기를 하고 이게 끝내더라고요. 네. 네, 뭐 사연 얘기하면 꼭 이게 전화 통화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해도 되나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박경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광섭, 나 방송 나왔다. 니네들도 열심히 잘 들어.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네,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너무 지금 방금 전에 너무 소년으로 돌아갔었어요. 네. 너무 즐겁게 방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창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갔나 보네요. 네, 친구들도 또 용기를 내서 나중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김윤욱 선생님도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월이면 이제 그 가족들과 그 휴가지를 정하고 여행을 준비하실 텐데요. 꼭 필요한 거 잘 챙기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무리 곡으로 싸이의 이제는 들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